안녕하세요. 대배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강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죠. 제가 태광이랑 성강밴드를 이 대표적인 기자재 업체로서 좀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수출이 살아나야지 특히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역시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 매출 동향을 파악을 해보면 해외 수출 부분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세까지 살펴보면서 관련된 주가의 방향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선 주요 매출 비중과 환율의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업황에 따라서 주가 역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자체는 여전히 강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업 업황에 따라서 성광밴드 주가는 또 어떤 변동성을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쟁에 대한 이슈겠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쟁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성광밴드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차트적인 흐름세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성강밴드는 한 2%가량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자재 업체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관심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3년 8월달 이후로 현재까지 주가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한 트리거가 작용이 돼야지 상승 반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반이 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22년과 23년 비교를 했을 때도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4년과 25년 전망치를 좀 보게 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전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주당순 자산 가치인 BPS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수준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24년과 25년 평균치 전망을 해보면 한 대략적으로 2만 원의 주당순 자산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가격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출 비중 보게 되면 수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43기부터 해서 44기, 45기까지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수출이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환율적인 측면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환율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현재 한 1366원대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피크는 22년 말이었죠. 당시에 인플레이션 지속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 주었기 때문에 환율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은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증가를 해주면서 환율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앞서서 이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지금과 같은 흐름세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강밴드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 지점 자체부터 주가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선 업황에 대한 이슈가 좋은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도 180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선가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23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선가를 선별수주하겠다라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이 되면서 선가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기자재 업체에게도
업황의 강세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자재 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업황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혹은 사이클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으로 인해서 30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중부에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 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또 정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있죠. 때문에 이런 관련된 공포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입장에서는 자금 이탈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성광밴드 기자재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정세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변곡점이 존재한다 혹은 큰 이슈가 발발한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떤 말씀 드렸냐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LNG 수요 자체는 결국에 유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다소 오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펙 회의가 6월 달에 있습니다. 이 오펙 회의에서 이 산유국이 만약에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 반전에 대한 시그널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던 시기를 모두 살펴봤을 때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조선업 업황 관련된 사이클 관련된 이슈가 좋게 나와줬을 때 성광밴드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크게 보게 되면 21년도겠죠. 22년도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쌍고점 형식을 만들어 주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황의 강세에 반대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관심이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집세를 통해서 성광밴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시장의 관심은 결국에 리스크가 발발이 돼야 됩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7월과 8월달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정치 일정이 빡빡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매집 물량도 이때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현재 구간이 사실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 지금까지 4월달, 5월달 초 모두 121선 구간에서 윗꼬리가 출현을 했죠. 매도에 대한 심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출현이 되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받더라도 121선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결국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기자재 업체들도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성광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